퇴직 후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 TOP5. 퇴직 후 김철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사라졌다. 이제는 알람 소리에 귀찮아하며 아내인 이영희가 일어날 때까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여유로운 아침이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희는 점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고 집안일과 장보기 그리고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철수야, 오늘은 내가 장을 보러 가야 해. 너도 좀 도와줄래? 영희가 말했다. 아,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 나가면 피곤해질 것 같아. 철수가 대답했다. 영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퇴직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나도 힘들어. 같이 나가서 도와줘. 이 대화는 작은 불씨처럼 시작되었지만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커져만 갔다. 영희는 철수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고 철수는 영희가 자신의 필요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서로의 시간 관리에 대한 갈등은 결국 큰 싸움으로 번졌다. 이런 갈등은 단순히 장을 보러 가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사람의 일상적인 스케줄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영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취미 활동을 계획했지만 철수는 늦잠을 자고 싶어 했다. 이로 인해 영희는 철수가 자신의 일정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었고 철수는 영희가 자신의 휴식 시간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너무 늦게 일어나면 하루가 아깝지 않아? 영희가 불만을 토로하자 철수는 내가 퇴직했으니까 이제는 내 시간을 좀 즐기고 싶어. 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대화는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더욱 부각시켰고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결국 이들은 서로의 일상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영희는 철수가 퇴직 후에도 자신의 삶을 즐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고 철수는 영희가 여전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사람은 서로의 일정을 조율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예를 들어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평일에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노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결국 시간 관리의 갈등은 서로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해결될 수 있었고 부부 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퇴직 후 김철수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생활해야 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적인 압박이 느껴졌다. 영희는 가계부를 작성하며 철수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지출하면 안 돼. 다음 달에는 더 줄여야 해. 그럼 내가 뭘 줄여야 하는데? 철수가 반문했다. 너의 골프 비용이 너무 많아. 그거 줄여야 해.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골프는 내 유일한 취미야. 그걸 줄이라고? 철수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이런 대화는 매일 반복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재정 관리에 대한 불만을 쌓아갔다. 영희는 철수가 골프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고 철수는 영희가 자신의 취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결국 작은 지출 하나하나가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서로의 마음속에는 불신이 자리 잡았다. 재정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영희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고 철수는 퇴직 후의 삶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상반된 관점은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어느 날 영희는 가계부를 보며 다시 한번 철수에게 말했다. 이번 달에는 우리가 꼭 예산을 지켜야 해. 다른 지출도 줄여야 해. 그럼 내가 골프를 포기해야 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철수가 반발했다. 아니,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조정하자는 거야. 다른 지출도 줄이고 골프 비용도 줄여야 한다는 거지. 영희는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철수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이런 대화는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너는 항상 돈에만 신경 쓰고 내 기분은 생각하지 않아. 철수가 소리쳤고 너는 내 노력을 무시하고 내 취미를 없애려 해. 영희가 반박했다. 이런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졌다.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고 재정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갈등을 넘어 부부간의 감정적 거리감을 만들어갔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 재정 상담사를 만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재정 목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함께 예산을 세우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상담사는 두 사람에게 각자의 필요와 욕구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을 통해 철수는 영희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영희는 철수의 취미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골프 비용을 줄이는 대신 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골프 데이를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면서도 재정적인 압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갔다. 결국 재정 문제는 두 사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결되었고 그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되었다.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며 부부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퇴직 후 철수와 영희의 관계는 처음에는 긍정적인 변화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의 기대와 역할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었다. 철수는 퇴직 후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동안 바쁘게 일하던 영희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실제로 집안일에 참여하는 것은 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영희는 철수가 집에 있는 동안 함께 집안일을 나누고 싶었고 이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싶었다. 퇴직 후 철수는 집안일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영희가 기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은 사라졌다. 철수야, 설거지 좀 해줄래? 영희가 부탁했다. 내가 왜 설거지를 해야 해? 너도 일했잖아. 철수가 대답했다. 이제는 너도 집에 있으니까 같이 해야지. 나만 하는 건 불공평해. 영희는 불만을 토로했다. 그럼 내가 퇴직한 이유가 뭐야? 내가 집안일을 하려고 퇴직한 건 아니잖아. 철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철수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에 두고 있었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로 느껴졌다. 내가 퇴직한 이유가 뭐야? 내가 집안일을 하려고 퇴직한 건 아니잖아. 라는 철수의 말은 그가 느끼는 불안과 불만을 잘 보여준다. 그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싶어 했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그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느꼈다. 영희는 철수가 집안일에 참여하지 않자 점점 더 불만이 쌓였고 이는 두 사람 간의 대화에서 갈등으로 이어졌다. 너도 이랬잖아 라는 철수의 반응은 영희에게는 그가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는 더욱 큰 상처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싸움이 잦아졌다. 영희는 철수가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이 혼자 모든 부담을 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철수는 영희의 요구가 자신에게 과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결국 이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갈등이 깊어졌고 이는 단순한 집안일 문제를 넘어 서로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이제 어떤 관계인가? 라는 질문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기대와 역할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각자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했다. 철수는 영희의 입장을 이해하고 집안일에 조금씩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영희는 철수가 퇴직 후 느끼는 불안감을 이해하고 그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집안일을 나누기로 했다. 이렇게 서로의 기대를 조율하고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다시금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퇴직 후 철수와 영희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정작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는 데에는 소홀해졌다. 영희는 철수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외로움을 느꼈고 철수는 영희가 자신의 생각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이 쌓여갔다. 요즘 왜 이렇게 무뚝뚝해? 나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줘. 영희가 물었다. 그녀는 철수의 변화가 걱정스러웠고 그가 마음속에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철수는 그냥 피곤해. 별로 할 말이 없어. 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드러내지 않았다. 영희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럼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지내면 우리 사이가 멀어질 거야. 그녀는 철수와의 대화가 단절되면서 느끼는 불안감을 표현했지만 철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을 닫아버렸다. 이런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다. 영희는 철수가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지 않자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고 철수는 영희의 요구가 자신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작은 오해가 쌓이고 쌓여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 서로의 기대와 요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영희는 철수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만 철수는 영희가 자신의 생각을 존중해 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대신 그들은 각자의 감정을 쌓아두기만 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갈등이 커져갔고 이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작은 일에도 서로의 감정이 상하게 되었고 이는 두 사람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영희는 철수에게 좀 더 다가가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로 결심했고, 철수는 영희의 감정을 존중하고 소통하려는 의지를 가지기로 했다. 서로의 기대와 요구를 명확히 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다시금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회복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다. 퇴직 후 영희와 철수는 새로운 삶의 국면에 접어들면서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일에 매진해왔고 이제는 그 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그들을 괴롭혔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영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퇴직 후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웠다.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지. 뭐가 문제야? 철수가 대답했다. 그는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희는 그 대답이 너무 단순하다고 느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건강도 걱정되고 돈도 걱정돼.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녀는 건강 문제에 대한 두려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걱정이 컸다. 또한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도 그녀를 괴롭혔다.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커졌다. 철수는 영희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영희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철수가 자신의 불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꼈고 그로 인해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 서로의 불안감은 싸움으로 이어졌고 두 사람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대화는 줄어들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사라졌다. 영희는 철수가 자신의 걱정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했고 철수는 영희가 지나치게 걱정한다고 느꼈다. 이런 갈등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했다. 영희는 자신의 불안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철수가 그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 반면 철수는 영희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함을 느꼈다. 결국 그들은 서로의 불안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희는 철수에게 자신의 걱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고 철수는 영희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로 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불안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